민호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책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마케팅 이사의 비웃음이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전무는 아이의 손목을 꽉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아이가 아니면 80억 손실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꺼낸 수첩 한 권. 거기엔 시간대별 사람 수, 편의점 판매 패턴, 상권 지도가 미친 듯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강남은 평일 3시부터 6시, 강북은 주말 10시부터 2시예요. 순간 회장 정재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을 노리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 계단 옆에 9세 소년 강민호가 낡은 종이컵을 놓고 중고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퇴근길 승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지만 민호는 온전히 문제집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종이컵에 1,0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호의 관심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지나간 남성이 편의점에서 커피캔을 하나 사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수첩에 작은 글씨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 15분 정장 입은 아저씨 커피캔 구입. 민호는 이런 식으로 매일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일이 재미있어졌고 점점 규칙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어? 어머니 이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늦지 말고 8시까지는 들어와.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일하러 가야 하니까 혼자 있을 때 조심해. 알았어요.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은 민호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한 역 주변 상권의 변화가 그림과 숫자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 판매대가 평소보다 3배 빨리 팔려. 그런데 비 예보만 있어도 하루 전부터 우산 사는 사람이 늘어나네. 민호가 혼잣말을 하며 계산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 최대 유통업체인 한진유통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코코본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마케팅 이사 김상진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강남과 분당 지역은 하루 만에 완판됐는데 강북과 경기 외곽은 절반도 못 팔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전국적으로 같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했잖아. 물류 담당 전무 박성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6개월간 조사하고 3억 원 들여서 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요. 정재윤 회장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야? 김상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해결책을 찾아야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3주 안에 명확한 해결책을 가져와. 못하면 코코보 사업 접는다. 그 주말 박성호는 초등학생 아들 박지훈과 함께 서울 시내 상권 조사를 나갔습니다. 아빠, 우리 왜 이런 데 다녀? 지훈이 지루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빠가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래.
현장을 직접 봐야 답이 나올 것 같거든. 무슨 일인데? 박성우가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장난감을 파는데 어떤 곳에서는 잘 팔리고 어떤 곳에서는 안 팔려. 그 이유를 찾아야 해.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박성호의 눈에 계단 옆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년이 보였습니다. 종이컵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뭐 하는 거지? 박성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년의 수첩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 주변 상권 지도와 시간대별 사람 수 변화, 편의점별 물건 판매 패턴까지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가 그린 건가? 박성우가 민호의 수첩을 보며 놀라 말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물류 전문가인 그도 이렇게 정확한 현장 분석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박성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수첩이 궁금하세요? 응, 정말 네가 그린 거야? 네. 매일 여기서 사람들 보는 게 재미있어요. 박성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들이 놓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장난감 사는 사람들도 관찰해 봤어?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네. 로봇 장난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패턴이 있어요. 박성우가 아들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찾던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오후 박성우는 아들 없이 혼자 을지로 입구역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아이의 수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안녕, 어제 그 아저씨야. 기억나? 민호가 고개를 들어 박성우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혹시 저한테 뭔가 나쁜 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야, 절대. 그냥 네가 어떻게 저런 걸 관찰하는지 궁금해서. 박성우가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제 본 내 수첩이 정말 놀라웠거든. 어른인 나도 생각 못한 것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 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요? 어른들은 보통 제 그림을 이상하게 봐요. 이상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야. 박성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혹시 그 수첩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민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강남 쪽 아이들이 로봇 장난감 사는 시간이에요. 보통 평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제일 많아요. 박성우가 수첩을 보며 놀라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해. 어떻게 이런 걸 다 파악했어? 학원 끝나는 시간이랑 맞춰봤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학원 가면서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날 때 조르거든요. 민호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근데 강북 쪽은 달라요. 여기는 주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많아요. 가족끼리 쇼핑하러 나올 때 사주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박성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물류 일을 해왔지만 이런 세세한 패턴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너 우리 회사 도와줄 수 있어? 회사요?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우리가 지금 로봇 장난감 때문에 큰 고민이 있거든. 박성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잘 팔리고 어떤 곳에서는 안 팔려서 큰일이야.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코코본 말하는 거죠? 강남에서는 품절이라고 하던데 강북에서는 계속 쌓여 있더라고요. 박성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네, 간단해요.
아이들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즉시 회사로 돌아가 임원진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상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정신 차리세요. 9살짜리 말을 믿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 분석이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수억 원 들여서 분석한 건 뭐가 되는 거죠?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박 전무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것 같네요. 아이 장난에 목을 매다니. 정재윤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전무, 더 확실한 대안을 찾아와. 시간이 얼마 없어. 한편 한진유통의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출시 3주째 누적 손실이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쟁사 대한물산의 김철수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진유통이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네. 김철수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품 출시 일정 한 달 앞당겨. 그리고 언론에 한진유통 실패 기사 더 많이 나가게 해. 알겠습니다. 박성호는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민호야, 혹시 우리 회사에 와서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어?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애가 회사에 가도 돼요? 물론이야.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해.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야 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박성호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요? 응. 우리 회사 직원들도 지금 정말 힘들어 하거든.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게요. 박성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박성호는 민호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한진유통 본사 중회의실에 주요 임원 8명이 모였습니다. 정재윤 회장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가 민호의 손을 잡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상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사 기밀이 다뤄지는 자리에 아이를 데려오다니. 단 10분만 기회를 주세요. 박성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절차 위반이잖아요.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까 10분만 들어보자. 민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혹시 화이트보드 써도 될까요? 정재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서툰 글씨로 서울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로봇 장난감 사는 패턴은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다고? 물류팀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강남 아이들은 평일 학원 가는 길에 엄마 아빠랑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요. 그때 졸으면 바로 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민호가 강남 지역에 표시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근데 강북 아이들은 달라요. 주말에 가족끼리 쇼핑 갈 때 장난감을 봐요. 그런데 바로 안 사주시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김상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아니에요. 민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만 봐요. 저는 진짜 사람들을 봤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코코봇 같은 비싼 장난감은 더 심해요.
강남에서는 아이가 졸으면 그 주 안에 사주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물류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친 부분이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한물산의 김철수 대표가 수행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회의실이군요. 김철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무단 침입이 뭡니까? 당장 나가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인사차 온 건데 뭐가 문제죠? 김철수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유통이 어린아이에게 의존할 정도로 무능해졌다니 놀랍네요. 김철수가 민호를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내일 우리 제품 출시하면 한진유통은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정재윤 회장이 보안팀을 부르려 했지만 김철수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9살 아이 장난을 믿고 회사를 운영한다니.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고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제품이 왜 실패할지 알고 있어요. 김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로봇 프렌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로봇은 기능이 너무 복잡해요. 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안 좋아해요. 간단하고 바로 반응하는 걸 원하거든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역 주변에서 관찰해 봤는데 아이들이 로봇 프렌드 광고 보고도 별로 관심 없어 해요. 아이가 뭘 안다고. 김철수가 화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김철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보안팀이 들어와 김철수를 강제로 퇴장시켰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겠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김상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아이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 방식으로 해서 실패했잖아. 정재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됐어. 박성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정재윤 회장은 박성우와 함께 민호가 사는 반지하 원룸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며 정재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직접 오셔도 될까요?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일은 직접 해야 돼. 정재윤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민호네 집 앞에 도착하자 정재윤 회장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영숙이 나타났는데 정재윤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사기꾼 아니죠? 이영숙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진유통 정재윤입니다. 정재윤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민호 아버지도 계시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영숙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곧 강대수가 나타나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집에 이런 분이 오시다니. 들어가서 얘기하죠. 정재윤 회장이 좁은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답지 않은 겸손한 모습에 민호 부모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어디 있어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이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9살짜리가 무슨 회사 일을. 강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정재윤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건이 있어요. 정재훈 회장이 메모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활동은 주말과 방학만. 전담 선생님도 붙여드리고 아동심리 전문가도 함께 할 거예요. 이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즉시 중단합니다. 모든 건 부모님 동의 하에 진행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요? 민호야, 인사해. 한진유통 회장님이셔. 민호가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야, 우리 회사 도와줄 거지? 정재훈 회장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요.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이영숙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호가 힘들어하면 언제든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재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말, 민호는 한진유통을 방문했습니다. 박성우가 직접 안내하며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민호야, 여긴 우리 데이터 분석팀이야. 와, 컴퓨터가 정말 많네요. 민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이 민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국 매장 판매 현황이야. 너무 복잡해요. 민호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네. 중요한 것만 골라내면 돼요. 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데이터 대신 핵심만 뽑아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별 소득, 학원 개수, 주말 쇼핑몰 방문 횟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분석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예측이 가능할까요? 해봐요. 틀리면 제가 책임질게요.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주 동안 민호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강남은 평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학원 가는 길에 부모님과 함께 오니까요. 강북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요. 가족끼리 쇼핑할 때 많이 와요. 박성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한진유통은 수도권 50개 매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매주 주말마다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매장 매출이 35% 늘었어요. 강북도 28%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민호가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 어떨까요? 체험 공간 말이야? 네.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으면 부모님도 사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2주차에는 체험 공간까지 설치했습니다. 매출이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김상진이 박성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아이 관찰력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한편 민호의 담임 김선희 선생님은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민호 같은 아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영재 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2주간의 테스트가 대성공을 거두자 정재훈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500개 매장에 민호 전략을 적용하자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정재훈 회장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 자문위원이 되죠. 자문위원이 뭐예요?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야. 월급도 줄 거야. 민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엄마 아빠가 편의점에서 일 안 해도 되겠네요. 정재훈 회장과 박성호가 빙긋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변화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전국 확대 적용 3주 후 한진유통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매일 오전 회의마다 좋은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 매출이 280% 증가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강남권은 평일 매출이 3배, 강북권은 주말 매출이 3배 늘었어요. 정재윤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야. 박성호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방 매장들도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계절 이벤트 효과가 대단해요. 그 순간 민호가 아버지 손을 잡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민호를 위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야, 여기 앉아. 정재윤 회장이 민호를 위해 준비한 특별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와,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재윤 회장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민호에게 특별한 임명장을 드리려고 해요. 임명장이요? 한진유통 최연소 명예자문위원 임명장이야. 강대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 민호가 정말 그런 자리에. 당연하죠. 민호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는걸요. 박성호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후 2시 한진유통 대강당에 전 직원 500명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민호가 올라서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구한 영웅을 소개합니다. 정재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명예자문위원님입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순수한 말에 감동한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재윤 회장이 민호에게 임명장과 감사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찾았어. 그날 저녁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호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의점 일 그만해도 돼요. 이영숙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에서 자문료를 주기로 했어요. 월 300만 원이래요. 강대수와 이영숙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나? 네. 그리고 작은 카페 차리는 것도 도와주신대요. 이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꿈만 같구나. 이제 매일 저녁에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대수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대단해졌네. 2주 후 민호네 가족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겠네. 이영숙이 민호의 새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하철역에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집에서 편하게 해. 민호의 학교에서도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자랑거리인 민호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민호가 무대에 올라서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강민호입니다. 민호야, 어떻게 그런 걸 발견했어? 한 친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민호처럼 될 수 있어요? 당연해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요. 민호의 순수한 답변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한편 대한물산의 김철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진유통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철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로보프렌드 출시 연기하겠습니다. 김철수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았어. 우리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겠어. 어떻게 바꿀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복잡한 기능보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걸로. 그날 밤 김철수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에게. 아저씨가 잘못 생각했어. 고마워. 앞으로는 아이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민호가 편지를 받고 부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어른들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재은 회장이 민호네 새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선물이 하나 더 있어. 또 선물이요? 대학교 갈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줄게. 좋은 교육 받아서 더 큰 사람이 되어. 민호가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정재은 회장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걸 배웠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민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새 방에서 잘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관찰하고 공부해야겠다. 민호 가족의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성공 소식이 전국에 퍼진 지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9세 아이를 기업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착취입니다. 아동권익보호연대 김영희 대표가 방송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이는 공부하고 놀 권리가 있어요.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영숙이 뉴스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민호 얘기 같은데. 강대수가 다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걱정할 게 뭐 있어. 민호는 재미있어 해서 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영숙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9살 애가 진짜 그런 분석을 했을까? 뒤에 어른이 조종하는 거 아님? 한진유통 마케팅 쇼 아닌가? 이런 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사무실에서 김철수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여론조작 업체 연락처 있지? 네, 있습니다. 민호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 좀 만들어 달라고 해. 김철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동보호 차원이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학교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민호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왜 민고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교무실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요?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것뿐인걸요. 하지만 학부모들 불만이 너무 커요. 김선희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를 보호해야 해요.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각 민호는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진짜 천재야?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때문에 우리가 바보처럼 보여. 엄마가 왜 민호처럼 못하냐고 했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가 이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이영숙이 민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학교 앞에 피켓을 든 학부모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 특별대우 반대. 우리 아이들도 소중합니다. 이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려다가 시위대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그래요? 민호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하지만 이영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악몽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엄마. 민호가 울면서 이영숙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민호야? 무서운 꿈을 꿨어요. 사람들이 저를 나쁜 아이라고 했어요. 이영숙이 민호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우리 민호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그럼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질투하는 거야. 다음 날 이영숙이 정재은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민호 활동을 중단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재은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밤에 악몽도 꿔요. 그런 일이 아이가 가장 중요해요. 미안해요. 정재은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호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이가 우선이죠. 한진유통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진이 박성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민호와 관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박성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민호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요. 언론도 우리를 비판하고 있고 일부 임원들도 김상진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님,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아동 착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끝이에요. 박성호가 혼자서라도 민호를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사내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강대수가 민호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민호는 정말 좋은 일을 했어. 그럼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복잡한 어른들 사정이 있는 거야.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요? 이영숙과 강대수가 깜짝 놀라며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이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야.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강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활동 그만하자. 민호 마음이 가장 중요해. 민호가 부모님 품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논란이 절정에 달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영숙이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민호군 살해 연구를 위해 전문 연구진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맞아요. 동아시아 조기 영재 발달 패턴 연구라는 이름으로 6명의 교수가 온대요. 민호가 방에서 나와 부모님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하버드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야. 이영숙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를 보러 와요? 그런 것 같아.
강대수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3일 후 인천공항에 하버드 대학의 존 밀러 교수와 스탠포드 대학의 사라, 김 교수를 포함한 6명의 연구진이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왜 민호 군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존 밀러 교수가 유창한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민호 군의 사례는 기존 교육학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혹시 민호 군 능력이 진짜라고 보시나요? 사라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재윤 회장이 연구진을 한진유통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호를 만나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성호가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전략으로 매출이 280% 증가했습니다. 놀랍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나요? 사라 김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소비 패턴의 차이를 파악해서 맞춤형 전략을 만들었어요. 연구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부모님과 함께 한진유통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해외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야. 나는 존 밀러라고 해. 존 밀러 교수가 민호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몇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했어. 해볼래? 사라 김 교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민호는 패턴 인식 능력, 창의성 평가, 심리 상태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이 그림들에서 규칙을 찾아볼래? 이건 쉬워요. 여기 보세요. 민호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연구진들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패턴 인식 능력이 일반 성인의 2.3배예요. 전문 분석가보다도 1.4배 높네요. 다른 연구원이 추가했습니다. 사라 김 교수가 심리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민호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해요. 현재 받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주변 공격 때문이에요. 그럼 계속 활동해도 문제 없다는 뜻인가요? 정재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지원 하에서 활동하는 게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존 밀러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민고군의 능력을 실용적 직관 지능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기존 IQ 테스트로 측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입니다. 민호군 사례는 21세기 영재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라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들이 인정했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민호를 너무 함부로 봤나? 온라인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한국의 자랑이네.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일. 그런데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CNN에서 한국의 여론조작 사건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대한물산 김철수 대표가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민호군 관련 악성 여론을 퍼뜨렸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철수의 사무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김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건가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물산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쳤습니다.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김철수 대표 물러나라.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님, 공개 사과하셔야 합니다. 민호 군과 가족분들께 직접 사과하세요. 김철수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교육청에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호 군을 특별 영재 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이 기뻐하며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게 해결됐어. 정말요, 선생님? 응, 이제 당당하게 학교 와. 정재윤 회장이 민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지? 민호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다시 열심히 할게요. 박성호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박 부사장, 축하해요. 부사장이요? 민호를 가장 먼저 알아본 당신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미래 전략 본부장도 맡아주세요. 박성호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민호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셨고, 나쁜 사람들의 거짓말도 밝혀졌다. 이제 다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 민호의 두 번째 시작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6개월이 흐른 후 민호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진유통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월요일엔 화상으로 하버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민호야, 오늘 하버드 강의 어땠어? 이영숙이 민호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제 관찰법을 신기해했어요. 민고가 숙제를 하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대단해졌네. 강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민호네 카페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숙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평일에는 민호가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요. 강대수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주말에 다시 오세요. 그때 잠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정재윤 회장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공부하느라 바쁘지?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정재윤 회장이 이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 어린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금까지 500명이 넘게 참가했어요. 민호 덕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말 다양해. 환경을 지키는 방법, 새로운 놀이도구,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까지. 와, 대단해요. 민호야, 네가 시작한 변화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정재윤 회장이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김선희 선생님은 교육부에서 특별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의 생활 속 관찰 학습법을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김선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아이들이 민호처럼 주변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성호가 서점에서 자신의 책 사인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구세 천재가 가르쳐준 혁신의 비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한 독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책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박성호가 사인을 하며 답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1년 6개월 후 민호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민호, 내 차례야. 김선희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민호가 교단에 올라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찾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진유통은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민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재윤 회장이 해외 지사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매년 6월 첫째 주는 민호 혁신 주간으로 정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늘 들을 거예요. 대한물산의 김철수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 자문단을 만들어야 해. 김철수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에게 배운 교훈을 잊으면 안 돼. 고객의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고. 어느 날 민호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호야,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특별상을 준대. 정재윤 회장이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뭐예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야. 네가 미래의 인재상의 전형으로 선정됐어. 민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 아니야, 민호야. 내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 거야. 시상식에서 민호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특별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민호야, 행복해? 이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강대수가 민호를 어깨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가장 소중해.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웃는 소리도 더 크다는 것을, 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싶다. 민호가 창문 밖 한강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영숙과 강대수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호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됐네. 앞으로도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민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작은 관찰에서 시작된 변화가 온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는 민호 가족의 행복한 뒷모습이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